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8일 오후 5시 50분입니다. 요사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 한국 사회의 주류라고 볼 수 있는 보수층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보면서 문득 19세기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유명한 저술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문에서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이라면은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역경을 만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100% 아니 때로는 150% 발휘해가지고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역경을 돌파해가지고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내면은 그때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지 않던 행동을 풍요를 즐기기 시작하면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은 전시라든지 아주 우리가 어려웠을 때 1950대, 60대, 70대 이럴 때는 이런 망상이 먹혀들지 않았는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이 잘 살게 되니까 공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음모론이 확산되고 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이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되는구나. 즉 인간이 잘 살기 시작하면 배부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분별력이 망가지고 비겁해지고 교활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한국 보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이 나라의 주도 세력이고 문명 건설 세력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 뒤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런 분들을 보수적 지도자로 분류를 합니다. 문제는 보수적 지도층 사이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일종의 정신질환, 전염병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수라는 것은 문명 건설 세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치, 과학,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치, 과학, 사실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한국 보수는 아니 세계 보수 어디도 문명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 건설은 반드시 과학에 기초를 해야 되고 법치에 기초해야 되고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020년 4월 1호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래통합당이라는 보수당은 황교안 씨에 의해서 이끌어졌습니다. 근데 황교안 씨는 2020년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크게 진 이후에 1년여 동안 가만히 있다가 2021년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 나왔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근데 갑자기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돌변해가지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르짖으면서 아주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국무총리 그 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이 그리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이런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르짖느냐 해가지고 한국 보수청 안에서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보다 더 경악스러운 일이 바로 최근 한 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로 된 것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 그리고 국회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에 의해서 장악돼가지고 범죄자의 소굴이 되었다. 이들이 반국가적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소탕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황교안의 제자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황교안도 총선에 지고 나서, 윤석열도 총선에 지고 나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총선에 진 것은 두 사람의 잘못 때문인데 그것을 뜯기 위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 부정선거의 소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유세를 하면서 부정선거 소지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사전투표해 주세요 해가지고 목이 쉬도록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표를 해보니까 0.73%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그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니까 부정선거를 들고 나온 것은 자기 변명을 위한 거죠. 문제는 대통령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야당 대표로서, 또 한 사람은 집권 세력의 대표로서 이런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펼치면서 이제는 두 사람이 일종의 컬트 그룹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주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아요. 황교안 씨는 아마 그 밑으로 좀 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보수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한국 보수의 대표자라고 그러면 한국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 보수는 살려면은 황교안, 윤석열 두 사람을 제명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 보수는 윤석열, 황교안과는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보수 세력 전체가 저 과학, 사실, 법치를 신조로 하는 위대한 문명을 건설한 한국 보수 전체가 윤석열 수준, 황교안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검찰 출신이에요.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직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 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군대 가지 않았어요. 군대 안 간 이유를 두 사람이 다 신병에 의거해서 군대 안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두 사람이 총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군 복무를 저는 3년 4개월 했는데 요새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다는 이 체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런 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총을 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고 얼마나 신성한 것이냐. 총 든 사람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얼마나 엄중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실감이 없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뭔가 좀 한국 남자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족한 면은
자신의 노력으로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두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무책임입니다. 총을 든 사람은 반드시 그 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총을 들고 잘못 방아쇠 당기면은 아군이 죽습니다. 잘못 방아쇠를 또 한 번 더 당기면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윤석열, 황교안 두 사람 출세했지만은 무책임합니다. 무책임한 지도자만큼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황교안 씨의 무책임은 2020년 4월 15일 밤에 드러났습니다. 그때 한참 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정무렵에 나타나가지고 이번 총선의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전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지휘관이 졌다 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인수인계를 이렇게 합니까? 군대에서 초소를 경비할 때 다음 경비자가 나타나기 전에 그 초소를 비우고 나가버리면 나중에 붙들려가지고 영창에 갑니다. 그게 만약 적전 이탈일 때는 사형되기도 합니다. 바로 군대 안 간 황교안 씨가 보여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바로 군대 안 간 오만한 권력자에 의한 병정놀이였습니다. 야당의 경고를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데 왜 군대를 동원합니까? 군대는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무력이지, 야당에 경고하고 국민에 호소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다? 그러면은 윤석열의 머리에 있는 대한민국 군대는 이거 장난감 군대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병정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실패하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 나는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한 게 아니고 그냥 야당의 폭주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군대가 어떤 존재인데 그런 식으로 군대를 동원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은 윤석열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이런 존재로 전락한 사실입니다. 지금 군 지휘부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국방장관,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그리고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다 구속되었습니다. 경찰과 군대의 지휘부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군 통수권자. 대한민국 군대는 세계적 군대입니다. 세계적 군대를 이렇게 작살낸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을 아직도 쫓아다니면서 보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고 앞으로 자유통일로 나아가는데 무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잘 준비된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무능한 국군 통수권자 때문에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윤석열을 비호하고 윤석열이 현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 돌아오면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군대 안 간 황교안, 군대 안 간 윤석열 두 사람을 배출한 한국의 보수는 이제 작심을 하고 두 사람을
응징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두 사람과 헤어져야 합니다. 헤어지는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무책임한 지도자, 무능한 지도자를 허용하는 국민은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 번 목을 쳐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 임진왜란을 다룬 7년 전쟁의 저자 김성한 선생이 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